내가 임신해줄까? 너 백인 자식 낳고 싶어? 근데 니 거 석인서냐? 미 해병대 여군 대위의 조롱이 플로리다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4명의 부하들이 폭소했고 관광객들도 비웃었죠. 조깅하던 한국인 남자는 침묵했습니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그저 차가운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이 해변에서 모든 게 뒤집혔죠.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미군 기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롱했던 자들이 무릎 꿇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지역에서 무얼 하며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플로리다 시에스타키 해변의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파도는 일정한 리듬으로 해안을 쓸어내렸습니다. 7초마다 한 번씩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어요. 동남풍이 불어와 파도 끝에 하얀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 거품들은 모래사장에 닿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재호는 해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42세의 그는 검은색 러닝 셔츠와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관광객이었죠.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심박수 60일을 표시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4번 깊게 들이쉬고 6번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 호흡 패턴을 3번 반복했죠. 그리고는 러닝화 끈을 당겼습니다. 한 번 당기고 멈췄다가 다시 한 번 더 세게 당겨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그의 팔 안쪽에는 옅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로프에 쓸린 듯한 오래된 자국들이었죠. 손바닥 가장자리에 굳은 살은 수없이 사다리를 오르내린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깅을 준비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갈매기 3마리가 낮게 날며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직 발자국 하나 없는 매끈한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재호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폭은 일정했고 호흡은 고른 박자를 유지했어요. 같은 시각 해변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서는 현수가 자신의 식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0세의 한국계 혼혈인 그는 새벽부터 닭을 손질하고 있었죠. 삼계탕용 닭의 내장을 정리하는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식당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베트남전 당시의 군복 사진 한 장, 그리고 유리문에는 지역 자원봉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죠. 멀리 해변을 달리는 재호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 며칠째 같은 시간에 나오는군. 현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직 군인의 직감이었을까요? 그는 재호의 달리기 자세에서 뭔가 남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닭 손질에 집중했죠. 해변으로 돌아가 보면 라이프가드 인턴인 리나가 막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5살의 그녀는 부위를 점검하고 해류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노란색 깃발을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이안류가 강할 거라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재호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단순히 앞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파도가 부서지며 만드는 하얀 거품이 끊기는 지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래가 되말림되는 특정 구간도 눈여겨봤죠. 역류의 흔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미세한 신호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체력 점검 조깅을 하는 일단의 무리가 다가왔죠. 미 해병대 유니폼을 입은 5명이었습니다. 선두에는 메디슨 콜 대위가 있었어요. 35살의 여성 장교인 그녀는 레인저 스쿨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뒤를 따르는 4명의 부하들도 모두 체격이 좋았죠. 그들은 군말 없이 일정한 보폭으로 달려왔습니다. 집단의 기세가 느껴졌어요. 제오와 마주치는 순간 메디슨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 체격, 달리기 폼까지 순식간에 스캔하듯 살폈죠. 관광객 폼이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고 부하 중 한 명인 빅톰이 희죽거렸습니다. 흑인 병사인 그는 유독 목소리가 크고 거친 성격이었어요. 대위님, 저 아시아 남자 보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메디슨이 속도를 늦추며 제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왔죠. 제오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관찰했어요. 수면의 흰 거품이 끊기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도의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이봐요, 아저씨. 메디슨이 제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오가 멈춰섰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죠. 여긴 우리가 훈련하는 구역이에요. 관광객은 저쪽으로 가시죠. 그녀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제오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6초, 7초, 8초가 지났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빅톰이 껄껄 웃었죠. 대위님, 영어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하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라틴계 병사 하나가 덧붙였어요. 아시아 남자들은 원래 소심하잖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 제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시선을 돌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서 약간 옆으로 물색이 조금 다른 구간이 있었어요. 이안류가 발생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현수는 식당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제오의 자세를 봤기 때문이었죠.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였지만 그의 무게중심은 완벽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자세였어요. 저 사람 보통이 아니야. 현수가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을 겪은 그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해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몇 명이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말리려고 다가왔다가 메디슨의 날카로운 눈빛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죠. 메디슨이 한 걸음 더 제오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 가까이 왔어요. 한국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자 앞에서는 쥐 죽은 듯이? 이번엔 명백한 성적 비하였습니다. 부하들이 폭소를 터뜨렸죠. 제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끝도 마찬가지였어요. 턱 근육이 수축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였죠. 리나가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가 선배 라이프가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개입하지 마. 군인들 일이야. 제오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의 시선은 메디슨을 지나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안류가 만들어내는 V자 형태의 물길이 선명하게 보였죠. 파도 주기는 이제 6초로 짧아졌고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없네. 메디슨이 툭 내뱉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움직였죠. 그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해변 벤치에 앉아있던 한 관광객이 액션캠을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모두 녹화된 거였죠. 나중에 이 영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호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일정했고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분노를 억누르는 것, 그것은 그가 평생 훈련받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리나가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사선 진입? 해료? 도대체 뭘 본 거지? 그녀는 재호가 바라보던 바다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눈에는 말이죠. 현수는 식당으로 돌아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의 균열은 곧 더 큰 사건의 시작이 될 터였으니까요. 메디슨이 재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녀의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반원을 그리며 둘러섰어요. 마치 먹잇감을 에워싼 하이에나 무리 같았습니다.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메디슨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쾌감이었죠. 그녀는 재호의 러닝 셔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런 몸으로 운동한다고? 한국 남자들은 체력도 약하고 침대에서도 약하다던데. 빅톰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라틴계 병사인 로드리게스도 휘파람을 불었죠. 백인 병사 마이크는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고 아시아계 병사 탕까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재호의 손끝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발끝도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했습니다. 이를 악무는 소리가 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중년의 관광객 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개입하려고 한 걸음 내디뎠다가 메디슨의 차가운 시선에 멈춰섰죠. 뭘 보는 거예요? 메디슨이 구경꾼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려다가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이미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였죠. 재호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네 번째 숨을 들이쉬며 그는 시선을 바다로 돌렸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물색이 다른 구간이 보였습니다. 거품이 생기지 않는 매끈한 수면이었죠. 이안류가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구간만 유독 잔잔했어요. V자 형태로 바다 쪽으로 뻗어나가는 물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리나가 라디오를 잡았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선배 라이프가드인 톰이 고개를 저었거든요. 군인들 문제에 끼어들면 안 돼. 나중에 더 복잡해져. 리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조직의 규칙을 어길 수는 없었죠. 그녀는 다시 부위를 점검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현수는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떠올랐죠. 베트남전에서 봤던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은 어디서나 똑같았어요. 메디슨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은 재호의 얼굴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에 있었죠. 여긴 실전 무대야. 약한 놈은 살아남을 수 없어. 난 그걸 증명해야 해. 그녀의 독백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메디슨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오의 눈은 너무나 고요했거든요. 분노도 두려움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죠. 재미없는 놈. 메디슨이 툭 내뱉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움직였죠. 그들이 다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멀어져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제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초, 7초, 8초가 지났죠. 그의 호흡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는 그것을 천천히 가라앉혔어요. 마치 끓는 물에 찬물을 붓듯이 차분하게 감정을 식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하지만 영상은 이미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오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젖은 모래 위에 선명하게 남았죠. 파도가 밀려와 그 자국들을 지워나갔습니다. 그때 제오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해변에서 놀고 있는 한 가족이었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분홍색 플라밍고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죠. 엄마는 해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점점 깊은 곳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V라인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제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이안류 발생 지점으로 향했어요. 소녀가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오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오가 계속 바라보던 곳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저 사람 해류를 읽고 있었구나.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문가의 눈이었죠. 리나도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선 진입, 해류 관찰, 위험 지역 파악. 그녀는 제오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의 높이도 높아졌죠. 라이프가드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빨간색 깃발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어요. 제오가 해변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바다를 향해 있었죠. 특히 그 소녀가 있는 곳을 주시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메디슨 일행은 이미 500m쯤 떨어진 곳에서 계속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작은 점처럼 보였죠. 하지만 곧 돌아올 거라는 걸 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체력 훈련은 왕복 코스였으니까요. 태양이 조금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아침 7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해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관광객들, 조깅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주민들. 제오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다시 묶었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단단히 고정시켰죠. 그의 손놀림은 침착했지만 내면의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젊은이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방금 찍은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메디슨의 조롱과 제오의 침묵이 고스란히 재생됐습니다. 이거 완전 인종차별 아니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저 아시아 남자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은 곧 소셜미디어에 올라갈 운명이었죠. 제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걸었어요. 발목까지 차가운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파도를 느끼며 서 있었죠. 6초, 7초, 8초의 주기로 밀려오는 파도. 그 리듬을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멀리서 메디슨 일행이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오는 조용히 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해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 소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플라밍고 튜브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직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제호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곧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해변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양이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도 상승했죠. 파도는 아침보다 훨씬 높아졌고 바람도 동남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며 세기가 강해졌습니다. 라이프가드 타워의 깃발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교체되었어요. 위험 신호였습니다. 제호는 해변 카페 근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병을 천천히 마시며 바다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 9살 소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분홍색 플라밍고 튜브가 이제 V라인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소녀의 엄마는 해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들어 딸을 확인했지만 위험을 감지하지는 못했죠.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평화로운 물놀이로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소녀가 있는 지점 바로 옆으로 이안류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거품이 없는 매끈한 수면이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죠. 마치 고속도로처럼 물이 빠른 속도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파도 하나가 소녀를 덮쳤어요. 플라밍고 튜브가 뒤집히면서 소녀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처음엔 금방 떠오를 것 같았지만 이안류가 그녀를 붙잡았죠. 작은 몸이 순식간에 바다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티, 케이티, 엄마의 비명이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을 떨어뜨리고 물가로 뛰어갔지만 파도에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구조대를 불러요. 빨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리나가 즉시 라디오를 잡고 본부에 연락했죠. 하지만 구조보트가 도착하려면 최소 5분에서 7분은 걸릴 터였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메디슨과 부하들이 마침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체력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들도 소란을 듣고 멈춰 섰어요. 대위님, 저 아이가... 빅톰이 외쳤습니다. 메디슨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물로 뛰어들었어요. 로드리게스와 마이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파도를 뚫고 나가려 했죠. 하지만 이안류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아무리 팔을 저어도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오히려 체력만 소모될 뿐이었죠. 메디슨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해류가 너무 세요. 마이크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군인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목숨을 걸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호가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 벗어 모래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하지만 그는 정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선으로 이안류가 있는 곳에서 약간 비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큰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머리를 숙이고 파도 아래로 잠수했습니다. 덕다이빙이었죠. 파도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그 아래를 통과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현수가 식당에서 뛰어나와 해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제호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제호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저 사람 횡이동을 하고 있어.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호는 이안류와 평행하게 옆으로 헤엄쳐 나갔어요. 직접 맞서지 않고 우회하는 거였죠. 체력을 아끼면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50m쯤 떠내려가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물장구를 치고 있었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죠. 재호가 옆으로 충분히 이동한 뒤 이제 사선으로 소녀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파도를 타고 가속하며 빠르게 접근했어요. 그의 영법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거리를 나아갔죠. 마침내 재호가 소녀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접근해 소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헤드틸트 기법이었죠. 그리고는 옆구리를 한 팔로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사이드 홀드였어요. 소녀가 발버둥 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머리는 물 밖에 나와 있도록 하는 자세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재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기침을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울음이었죠. 이제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재호는 정면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파도를 타며 사선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는 그 힘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갔고 파도가 빠질 때는 잠시 쉬었죠. 측면 파장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법이었습니다. 해변에서는 숨죽이며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메디슨과 부하들은 물에서 나와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죠.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굴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호가 마침내 얕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안아들고 모래사장으로 걸어 나왔어요. 엄마가 달려와 딸을 받아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오열하며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소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멀쩡했고 호흡도 정상이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지도 않았죠. 리나가 담요를 가져와 소녀에게 덮어줬습니다. 체온 유지가 중요했거든요. 재호는 소녀를 옆으로 눕히고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기침이 나오면서 남은 물이 빠져나왔습니다. 과잉 처치는 하지 마세요. 아이는 괜찮습니다. 재호가 리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이었거든요. 군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죠. 아까 메디슨이 재호를 조롱하는 장면을 찍었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메디슨이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건 그냥 운이었어.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재호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발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현수가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마디를 보니 알겠어요. 사다리 많이 잡은 손이죠. 재호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현수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리나가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사선 진입, 덕다이빙, 횡이동, 사이드 홀드, 파도 타기. 모든 것이 교과서적이면서도 실전적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구조를 목격한 거였죠. 젊은이가 찍은 영상이 곧 소셜미디어에 올라갈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인을 조롱하던 미군들이 구조에 실패하고 그 한국인이 아이를 구한 장면. 이것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게 뻔했죠. 재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관광객처럼 해변을 따라 걸어갔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를 무시하거나 동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영웅이 된 거였죠. 비록 그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수의 한식당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벽에는 오래된 군복 사진과 베트남전 메달 그림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삼계탕과 잡채의 구수한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재호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구조 사건 이후 호텔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저녁을 먹으러 나온 거였죠. 평범한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그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현수가 직접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오늘 낮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군요. 재호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현수가 재호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있는 흉터와 굳은 살이 선명했죠. 손마디가 말해주네요. 사다리 많이 잡은 손이에요. 로프도 많이 탔고. 재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군인 출신들 사이의 암묵적인 예의였죠. 서로의 과거를 함부로 캐묻지 않는 것 말입니다. 삼계탕이 나왔을 때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메디슨과 그녀의 부하들이 들어왔죠. 빅톰의 큰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한식당이군요. 그들은 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디슨의 시선이 재호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죠. 어라, 오늘 낮에 영웅이 여기 계시네. 그녀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부하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그들을 보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교포 노부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젊은 커플이 창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배달 기사 한 명도 카운터에서 포장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일어나서 재호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맥주 내기 하나 할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내기입니까? 간단해요. 맥주병 5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오래 버티기.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빅톰이 벌떡 일어나며 흥분했습니다. 오, 이거 재밌겠는데요? 로드리게스도 휘파람을 불었고 마이크와 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시선을 돌렸죠. 젊은 커플은 낄낄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수가 중재하려고 나섰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시합 장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메디슨이 고집했습니다. 괜찮아요. 테이블 말고 바닥에 선을 그어서 하면 되죠. 손목 스트랩도 쓰지 않고 팔도 완전히 펴지 않고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현수가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수가 바닥에 테이프로 선을 표시했고 맥주병 5개가 든 박스 2개를 가져왔죠. 각각 약 15kg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교포 노부부는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광경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 말입니다.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메디슨과 재호가 동시에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양팔을 옆으로 뻗은 자세였죠. 처음 1분은 둘 다 안정적이었습니다. 2분이 지나자 메디슨이 과도하게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근육을 펌핑하듯 움직이며 힘을 과시했죠.
반면 재호는 고요했습니다. 호흡도 일정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메디슨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죠. 빅톰과 부하들이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힘내세요. 4분이 지났을 때 재호가 갑자기 호흡 리듬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힘들어하는 것처럼 팔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5분이 채 되기 전에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식당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빅톰이 과장된 제스처로 손뼉을 쳤고 로드리게스는 크게 웃었죠. 메디슨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는 약해요. 그녀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젊은 커플도 킥킥거렸고 배달 기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현수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재호가 일부러 진 것을 알아챘죠. 재호의 호흡이 전혀 거칠지 않았고 팔 근육도 떨리지 않았거든요. 그저 연기였던 겁니다. 왜 져줬지? 현수가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재호는 불필요한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메디슨 일행이 자리로 돌아가며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시끄러운 저녁 식사가 이어졌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낮에 구조된 소녀의 엄마였어요. 그녀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오늘 낮에 제 딸을 구해주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현수가 재호를 가리켰어요. 엄마가 재호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KT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호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엄마가 꽃을 건네며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식당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죠. 방금 전까지 재호를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메디슨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빅톰은 갑자기 농담을 멈추고 조용해졌죠. 그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조롱한 사람이 오늘 낮에 아이를 구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요. 리나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으러 온 거였죠. 그녀는 재호를 보고 다가왔어요. 오늘 낮의 구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왜 정면이 아니라 사선으로 진입하셨죠? 재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흐름을 보세요. 물의 흐름을 거스르면 힘만 낭비됩니다.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거였죠. 메디슨이 부하들과 뭔가를 속닥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오늘의 승리가 왠지 속이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내일 제대로 된 승부를 하죠. 그녀가 재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전하겠어요. 해변에서 제대로 된 종목으로. 재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좋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빅톰이 불안한 표정으로 메디슨을 봤어요. 대위님, 그 남자.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메디슨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했거든요. 재호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 했지만 현수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식당에 와주셔서 영광이에요. 재호가 정중히 인사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그는 해변을 향해 천천히 걸었죠. 내일의 대결을 준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그의 내면은 잔잔했습니다.
식당에서의 대결 직후 누군가 이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한국 남자 별거 아님이라는 캡션과 함께였죠.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조롱이었습니다. 오늘의 밈이라며 스티커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었죠. 재호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바다가 검게 일렁였어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천천히 다스렸어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세상은 늘 시끄럽지만 끝은 조용히 바뀌더군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내일 대결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호는 손가락 마디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훈련으로 굳어진 관절들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그의 손은 수많은 사다리와 로프를 잡았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메디슨은 숙소에서 부하들과 내일의 대결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해변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종목은 수영, 외줄타기, 그리고 모래주머니 캐리로 하겠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빅톰이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 그 남자 정말 이상해요. 오늘 낮에 구조하는 거 보셨잖아요. 메디슨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운이었어.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판은 누가 하죠? 외부인으로 하자. 공정성을 위해서. 그 식당 주인과 라이프가드 감독, 그리고 그 인턴. 메디슨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번 대결이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어요. 여성 장교로서 늘 증명해야 했던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회였죠.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여느 때처럼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파도를 관찰하며 오늘의 바람 방향과 해류를 확인했어요. 동풍이 불고 있었고 파도 높이는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리나가 근무 준비를 하며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 계속 생각해 봤어요. 흐름을 본다는 것. 재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물은 늘 쉬운 길을 찾아 흐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리나가 메모장에 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재호에게서 교과서에는 없는 뭔가를 배우고 있었죠. 오전 10시 소셜미디어는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의 영상이 계속 공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댓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그래도 아이 구해준 사람인데 이렇게 조롱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맥주박스 들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아? 소수지만 재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재호는 현수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현수가 따뜻한 소금물과 꿀을 내밀었어요. 근육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옛날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재호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현수의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죠. 베트남전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오래전 일이죠.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쟁을 겪은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이었죠. 오후 2시 메디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오후 3시 해변 훈련 코스에서 만나요. 재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호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천천히 풀며 근육을 준비시켰어요.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죠. 오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KT의 엄마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KT도 함께였어요. 9살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재호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바다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재호의 모습을 그린 거였죠. 감사해요, 아저씨. KT의 작은 목소리에 재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손님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어제 재호를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빅톰이 동료들과 함께 해변으로 가며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 남자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탄도 동의했습니다. 구조할 때 움직임이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일반인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메디슨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죠. 재호는 해변으로 향하며 다시 한번 파도 주기를 확인했습니다. 6초에서 8초 사이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죠. 이 모든 정보를 그는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미 내일 대결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현장을 생중계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재호는 해변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 멀리 훈련 코스가 보였어요. 구획디, 로프 브리지, 모래주머니 구역이 준비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죠. 군인으로서 평생 훈련받은 대로 감정을 배제하고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멀리서 재호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만 남았군. 재호가 천천히 훈련 코스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메디슨도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부욕이 가득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마주쳤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죠.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해변 훈련 코스에는 이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군 장병들, 관광객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생중계를 위해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죠. 구획뒤로 표시된 코스가 선명하게 보였고 구조보드와 로프 브리지, 모래주머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해병대 체육복을 입은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부하들도 함께였죠. 빅톰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메디슨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가 나타났을 때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엄이 있었어요.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한 표정이 보는 사람들을 압도했죠. 현수가 중립심판으로 나섰습니다. 라이프가드 감독인 톰과 인턴 리나도 함께였어요. 3명의 심판단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거였죠.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 종목은 수영입니다. 400m 왕복, V를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웨슈트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파도나 바람 상황이 변해도 재출발은 없습니다. 재호와 메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두 번째는 외줄타기입니다. 10m 높이의 로프 브리지를 건너는 거죠. 세이프티 라인은 필수이고 추락 시 30초 페널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래주머니 캐리입니다.
20kg 무게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150m를 완주하는 겁니다. 핸드오프 없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메디슨이 제오를 바라봤습니다. 지면 공식 사과하는 거예요. 제오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인명 우선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메디슨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안전요원들이 구급키트와 자동제세동기, 구조보드를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였어요. 바다에서의 경기는 언제든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종목인 수영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에 뛰어들었어요. 메디슨이 폭발적인 속도로 앞서 나갔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팔을 저었죠.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제오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는 사선으로 진입해 옆물길을 탔어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덕다이빙으로 그 아래를 통과했죠. 저항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제오는 횡이동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직진하는 대신 옆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거리는 조금 늘어났지만 해류를 피할 수 있었죠. 부위를 돌 때는 바람이 만드는 그늘 구간을 활용했습니다. 리나가 스톱워치를 보며 중간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200m 지점, 메디슨 대위 3분 40초, 한재호 씨 3분 55초. 메디슨이 앞서고 있었지만 복귀 구간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파도와 싸우며 체력을 급격히 소모했어요. 팔 동작이 커지고 킥이 불안정해졌죠. 반면 제오는 파도를 타며 자연스럽게 가속했습니다. 낮은 빈도의 스트로크로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장거리 수영에 최적화된 기술이었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제오가 7분 30초, 메디슨이 9분 10초를 기록했습니다. 해상 조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기록 차이였어요.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수영선수 출신인가? 움직임이 완전 프로네. 메디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직 두 종목이 남아 있었죠. 두 번째 종목인 외줄타기가 시작됐습니다. 10m 높이의 로프 브리지는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서면 현기증이 날 정도의 높이였죠. 메디슨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전완근의 힘으로 로프를 꽉 잡고 전진했어요. 하지만 중간쯤에서 좌우 중심이 흔들리며 멈춰섰습니다. 균형을 다시 잡는데 10여 초가 걸렸죠. 제오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무릎과 엉덩이, 축을 낮게 유지했어요. 발목의 미세한 스냅으로 로프의 진동을 상쇄시켰죠. 마치 로프와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게 건너갔습니다. 기록은 제오가 1분 40초, 메디슨이 2분 30초였습니다. 심판들이 페널티 없음을 선언했어요. 마지막 종목인 모래주머니 캐리가 남았습니다. 20kg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150m를 가는 거였죠. 순수한 체력과 지구력의 싸움이었습니다. 메디슨이 초반에는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를 내려올 때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며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호흡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제오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네 걸음에 한 번 호흡하는 패턴을 지켰어요. 모래주머니를 잡은 손의 위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척추를 중립 상태로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그때 옆 코스에서 연습하던 다른 참가자의 모래주머니가 떨어졌습니다. 제오가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주머니를 들어 올려주며 말했죠. 잡아요.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경기 중에 남을 도와준 거였어요. 시간 손실이 분명했지만 제오는 개의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오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메디슨보다 거의 1분이나 빨랐어요.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의 부하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빅톰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숨을 헐떡이며 제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굴욕, 그리고 의문이 섞여 있었죠. 당신, 대체 누구예요? 제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전문적이었거든요. 리나가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한재호 씨가 승리했습니다. 공식 결과였습니다. 메디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맛본 거였죠. 현수가 제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제오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야.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오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죠. 하지만 제오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메디슨은 무언가 큰 실수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결이 끝난 직후 해변은 흥분한 군중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목격한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소셜미디어 생중계를 보던 사람들의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오는 조용히 물가로 걸어가 바닷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달아오른 열기를 식혀주었어요. 그의 호흡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가벼운 산책을 마친 것처럼 평온했죠.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풀며 근육의 긴장을 해소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메디슨은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호흡도 아직 거칠었습니다. 레인저 스쿨을 졸업한 이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이었죠. 그녀의 부하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빅톰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죠. 대위님, 저 남자는 확실히 프로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저런 움직임은 처음 봤어요. 로드리게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어요. 수영할 때 파도를 이용하는 방법, 외줄타기에서의 균형 감각, 모두 일반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메디슨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래가 그녀의 다리에서 떨어져 내렸죠.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얕보고 조롱했던 그 한국인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동시에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제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있었어요. 베트남전을 겪은 노병의 직감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이제 숨기실 필요 없지 않을까요? 당신 같은 실력을 가진 민간인은 없습니다. 제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리나가 기록표를 들고 와서 정확한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손도 흥분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죠. 방금 목격한 것이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진짜 실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영 종목 한재호 씨 7분 30초, 메디슨 대위 9분 10초, 외줄타기 한재호 씨 1분 40초, 메디슨 대위 2분 30초, 모래주머니 캐리 한재호 씨 5분 20초, 메디슨 대위 6분 15초,
숫자가 발표될 때마다 군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특히 수영에서 1분 40초나 차이가 난 것은 충격적이었죠. 해양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해병대 장교가 이렇게 차이나게 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관광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군 경험이 있는 듯 했어요. 저 사람 수영 선수야? 아니면 특수부대 출신이야? 저런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없어. 질문이 던져지자 모든 시선이 제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운동화를 신고 있을 뿐이었죠. 신발끈을 묶는 그의 손놀림조차 정확하고 일정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늘 그래왔듯이 2번 당겨 고정시켰어요. 메디슨이 제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신중했죠.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제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당신은 정말 그냥 관광객인가요? 제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관광객이지만 과거에는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메디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분명 군 경력이 있다고. 빅톰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화면을 확대하며 사진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위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화면을 메디슨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훈련 사진이었어요. 707 특수임무단의 극한 훈련 장면이었죠. 그중 한 명이 제호와 닮아 보였지만 얼굴이 위장크림으로 가려져 있어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707이면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잖아요. 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아계인 그는 한국 군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제호는 그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고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갈아입는 동안 드러난 그의 상체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총상 흔적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KT와 엄마가 군중 속에서 제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KT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호가 작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답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철벽 같던 방어막에 작은 틈이 생긴 순간이었죠. 소셜미디어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호를 조롱했던 영상과 오늘의 대결 영상이 함께 퍼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죠. 조회수가 시간당 수만 건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조롱당했던 한국인이야? 대박, 완전 다크호스였네. 미군들 체면 완전 구겼다. 근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 도와준 거 봤어? 진짜 멋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제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경기 중에 다른 참가자를 도와준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현수가 마이크를 잡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대결은 한제호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호는 그 박수를 즐기는 대신 메디슨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좋은 경기였습니다. 대위님도 훌륭했어요. 메디슨이 놀란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굳은 살이 잔뜩 박여 있었지만 악수는 정중했죠. 승자의 오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당신을. 메디슨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오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말에 메디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함께 묘한 감동이 밀려왔죠. 자신을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이 이렇게 품격 있게 대하다니.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탄이 조용히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잖아요. 마이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도 무거웠죠. 저 사람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감히 조롱할 사람이 아니었어. 제오가 해변을 떠나려 할 때 리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왜 경기 중에 다른 사람의 모래주머니를 도와주셨어요? 시간 손실이 있었잖아요. 제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사는 거죠. 전장에서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전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제오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 말을 남기고 제오는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담담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군인 특유의 걸음걸이였죠. 군중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죠. 저 한국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메디슨이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내일 연합훈련 개막식이야. 거기서 뭔가 알게 될지도 몰라. 빅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막식이랑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죠? 메디슨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제오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군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특히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 이곳에 있다는 게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이 되자 현수의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경기를 본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죠. 흥분된 목소리들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오는 조용히 구석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삼계탕을 천천히 떠먹는 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현수가 제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내일이 그날이죠? 제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 군 생활을 한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오는 호텔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어요. 내일을 위한 준비였죠. 잠긴 가방을 열자 안에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급장을 확인했어요. 대령 계급장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마크도 선명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모욕과 조롱에 대한 답이 주어질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플로리다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금빛 광선을 뿌리고 있었죠. 오늘은 한미 연합훈련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맥딜 공군기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메디슨과 부하들은 정복을 입고 기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빅톰이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대위님, 이거 보세요. 707 특수임무단 훈련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극한의 훈련을 받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상의를 벗고 훈련하는 장면,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장면, 그리고 바다에서 장시간 생존 훈련을 하는 장면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받는 훈련 강도가 우리 실팀이나 델타포스 못지않네요. 로드리게스가 감탄했습니다. 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그 한국인이 보여준 기술들이 여기 나오는 것들과 비슷해요. 특히 수영할 때 해류를 이용하는 방법이요. 메디슨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만약 제호가 정말 707 출신이라면 자신들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였죠. 한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셈이니까요. 한편 제호는 호텔에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육군 정복에 달린 각종 훈장들이 그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을지무 공훈장, 충무무 공훈장,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동성 훈장까지 대령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707 특수임무단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한재호 대령이었죠. 현수는 식당에서 텔레비전으로 개막식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제 경기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오늘 개막식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현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맥딜 공군기지 대강당은 수백 명의 군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장교들이 자리를 채웠죠. 무대 위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군악대가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디슨과 부하들은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미 공군 중령이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이제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총책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대를 주시했어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출신 한재호 대령입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연문이 열리고 재호가 걸어 나왔어요.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고든 자세와 단호한 걸음걸이, 그리고 차분한 표정까지 어제까지의 평범한 관광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메디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빅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로드리게스와 마이크, 탄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한국인이 이번 훈련의 총책임자였던 거예요. 제호가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은 안정적이었어요. 강당 전체를 한번 둘러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플로리다 세션의 총책임을 맡은 한재호 대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습니다.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영어 발음도 완벽했어요. 그동안 말을 아꼈던 이유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훈련의 주제는
해상 생존과 구조 작전입니다. 실전에서는 계급이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애와 상호 존중이죠. 제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메디슨이 앉은 쪽으로 향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메디슨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적의 총알은 계급장을 보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해변에서 제호가 KT를 구조하는 장면이었어요. 공식 자료로 편집된 영상이었죠. 어제 시에스타키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전적 구조 기법의 좋은 예시죠. 정면 돌파가 아닌 측면 우회, 해류를 거스르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훈련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구조 영웅이 바로 연단의 선 한국군 대령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죠. 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관찰입니다.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특수부대원일 수도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제까지의 일을 암시하는 말이었어요. 훈련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해상 생존, 전술 수영, 팀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군 특수전 사령부의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제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일어나 답례했어요.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현수의 식당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한국군 대령이었어? 707 출신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소셜미디어는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조롱당하던 한국인이 알고 보니 특수부대 대령이었다는 반전에 모두가 열광했죠. 댓글이 초당 수십 개씩 올라왔어요. 개막식이 끝난 후 메디슨과 부하들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대령님을 모욕한 거야? 빅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그것도 연합훈련 총책임자를. 탄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제호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였죠. 메디슨 일행과 마주쳤을 때 그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호가 그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메디슨은 차렷 자세를 취했고 부하들도 따라했어요. 제호가 조용히 말했죠. 메디슨 대위, 내일 오전 6시에 해변으로 나오십시오. 부하들도 함께요. 예, 대령님. 메디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호가 지나가고 나서야 그들은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저녁 제호는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현수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현수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어요.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대령님. 제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훈련이 시작입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내일부터는 진짜 폭풍이 시작될 터였죠. 개막식이 끝난 직후 맥딜 공군기지 대강당은 술렁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한미 장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방금 목격한 반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디슨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빅톰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대위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메디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군 생활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로드리게스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장교들이 그들을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해변에서 한국 대령을 조롱했던 그 팀이야. 정말? 707 출신 대령을? 완전 자폭했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메디슨 일행은 순식간에 기지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재호는 무대 뒤편에서 한국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수전 사령부에서 함께 온 김중령과 박소령도 있었죠. 대령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셨어야 했는데요. 박소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이 목적이죠.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시원하긴 했습니다. 우리 한국군을 무시하던 자들이 제대로 된 교훈을 받았으니까요. 재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보였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 가 있었습니다. 한편 현수의 식당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개막식을 생중계로 본 손님들이 환호하며 건배를 하고 있었죠. 교포 노부부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해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다니. 그것도 미군들 앞에서 당당하게. 리나도 식당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침착했구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현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필요한 순간까지는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처음 조롱 영상부터 해변 대결, 그리고 오늘 개막식까지 모든 영상이 하나로 편집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시간당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완벽한 반전 스토리다. 한국 대령짱, 미군들 완전 망신당했네. 근데 대령님 너무 멋있다. 끝까지 품격 유지하시는 거 봐.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메디슨은 상관인 존슨 중령에게 불려갔습니다. 존슨 중령의 사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메디슨 대위, 설명할 게 있나? 존슨 중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캡처한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메디슨이 재호를 조롱하는 장면들이었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령님. 메디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존슨 중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군 대령, 그것도 이번 훈련 총책임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대령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어. 하지만 넌 내일부터 그의 특별 훈련을 받게 될 거야. 부하들과 함께. 메디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에 의아했죠. 한 대령이 직접 요청했어. 너희에게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저녁 무렵 재호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다시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례를 하거나 인사를 했죠. KT와 엄마도 해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KT가 재호를 보고 달려왔어요. 대령님 아저씨. 재호가 무릎을 꿇고 KT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수영 잘하니? 네. 엄마가 수영 교실에 등록해줬어요. KT의 엄마가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대령님이셨군요. 그런 분이 우리 아이를 구해주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재호가 일어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계급이 없으니까요. 밤이 되자 메디슨과 부하들은 숙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내일의 특별 훈련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대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빅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탄이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707 훈련 영상을 봤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영하 30도에서 상해 탈의 훈련, 사흘 동안 잠 안 재우기, 바다에서 맨몸으로 48시간 생존하기. 모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메디슨이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재호는 이미 해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훈련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그의 목적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 동료애, 그리고 겸손함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 자신을 조롱했던 그들에게 진짜 교훈을 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있었어요. 오만함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웠죠. 이번 훈련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랐습니다. 6시 정각 메디슨과 부하들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어요. 재호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폭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6시 시에스타키 해변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모래를 살짝 흩날렸습니다. 재호는 바위 위에 서서 메디슨과 부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릎 꿇으십시오.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메디슨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재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디슨이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빅톰, 로드리게스, 마이크, 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새벽의 차가운 모래가 그들의 무릎을 적셨습니다. 재호가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죠. 일어나십시오. 재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메디슨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다른 부하들도 하나씩 일어섰죠. 무릎을 꿇게 한 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느끼셨습니까? 며칠 전 여러분이 저에게 느끼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디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빅톰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부하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재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군인의 가치는 인격에서 나옵니다. 계급이나 국적, 인종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품격과 동료애에서 나오는 거죠. 재호가 해변을 가리켰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금빛 광선이 바다를 물들였죠.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고 동료를 존중하며 적조차도 인간으로 대합니다. 메디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령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메디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죠. 제오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빅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큰 체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가장 심하게 조롱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오가 빅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좋은 군인입니다. 다만 방향을 잃었을 뿐이죠. 이제 올바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로드리게스, 마이크, 탄도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심을 전했어요. 제오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제오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구조 훈련입니다. 제가 며칠 전 보여드린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리나가 해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구조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대령님, 준비됐습니다. 제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훈련받을 겁니다. 계급이나 소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울 동료니까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제오는 이안류를 읽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물색이 다른 구간을 찾는 법, 거품이 없는 매끈한 수면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V자 형태의 물기를 파악하는 법까지. 보십시오. 저기 어두운 물색 구간이 보이죠? 그곳이 이안류입니다. 정면으로 가면 힘만 낭비해요. 옆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메디슨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어요.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죠. 다음은 실전 구조 훈련이었습니다. 제오가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사선 진입, 덕다이빙, 횡이동, 그리고 사이드 홀드까지. 구조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하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빅톰이 물에 들어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제오의 지도를 받으며 점점 나아졌어요. 다른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죠. 정오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대령이 미군들을 훈련시킨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처벌이 아니라 화합이었습니다. 제오와 메디슨이 함께 구조 시범을 보이고 있었고 빅톰이 리나를 도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더 이상 적대감이나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동료애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현수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밥과 샌드위치가 가득 담겨 있었죠. 훈련하느라 고생하는 분들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제오와 메디슨, 빅톰과 리나 모두가 한 팀처럼 어울렸어요. 웃음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KT가 엄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오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대령님 아저씨, 오늘도 멋있어요. 제오가 KT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죠. KT도 나중에 이런 걸 배우고 싶니? 네, 저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메디슨이 KT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오가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죠.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와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메디슨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하들도 모두 경례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경례였어요. 재호가 답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배웠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해변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의 갈등과 대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정이 자리 잡았죠. 소셜 미디어에는 오늘의 훈련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롱이나 비난이 아니었어요. 화해와 성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했죠.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준 한국 대령. 미군들도 완전히 달라졌네. 이게 진짜 동맹이지. 감동적이다. 용서와 화해의 교과서. 재호는 해변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메디슨과 부하들이 여전히 해변에서 구조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스스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재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대령님. 재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죠. 플로리다의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파도 소리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갈등을 넘어선 화합의 소리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고 또 참았던 재호 대령의 인내가 결국 모든 것을 뒤집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지셨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당장 맞서고 싶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재호 대령처럼 끝까지 참고 견뎌서 결국 인정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아봐서 후회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반전 사연을 기다립니다. 억울했지만 참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통쾌한 순간들을 들려주세요.